자, 저는 다 봐요. 재작년 거고, 재작년 거 왜 두 개를 하냐? 둘 다 어려운데,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어려운 시험이더라. 자, 봅시다. 일단은 공차 D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열인 건 확실해. 그런데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2n번째 항하고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상황이다.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는 항이 제일 처음에 얘부터 제일 끝에 얘까지 전체 항이 n개가 있어요. 그렇죠? n개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음수에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한다고 음수에서 줄 출발해가지고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간쯤에 양수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음수 파트, 여기가 양수 파트 이렇게 된 상황이겠구나. 방금 말까지는 뭐 이해돼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놈이랑 이놈이 절대값이 같다는 거야. 절대값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그젠플을 들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거든. 자, 내가 이그젠플을 들어볼게. 적당히 마삼에서 출발해볼게. 그 다음에 일씩 그냥 증가해볼게. 졸라 간단하게 수열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랑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뭔 말? 오케이. 아니면 뭐 공차가 똑같이 마3에서 출발했는데 공차가 뭐 2면 어떻게 되겠어? 마3, 마1 그 다음에 양수로 바뀌어서 1,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래도 되는 것이고. 자, 뭐 이그젠플로 뭐 이런 상황이다. 오케이. 이그젠플을 들면 원래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는 중간에 이형 한번 찍고 가잖아. 어떤 항이건 간에 절대 이형이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 m이라는 놈이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반드시 중간에 0을 찍고 가거나 빼거라는 거죠. 일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n은 짝수여야 된다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2까지도 그래서 2분의 n개, 여기에서 2까지도 2분의 n개가 되는 것이구나 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그젠플로 예를 들자면 현재 뭐 대충 이런 상황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따라서 양 끝에 두 개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 같고 그 안에 두 개도 절대값 같고 절대값 같고 하다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딱 경계의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은 무슨 상태일까? 이 수열의 공차를 띠라고 했을 때 얘랑 얘는 이렇게 띠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라는 거지. 왜? 그래야 둘이도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으면서도 얘한테 공차 띠를 더하면 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까지 생각했으면 문제 파악 끝났고 이제 계산하면 문제 끝나요. 이게 생각하는 과정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바로 문제 끝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아직 안 본 조건이 있어. 요 조건이 있죠, 그쵸? 요 모든 놈들한테 절대값을 씌워서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요 모든 n개를 의미하죠? 이 모든 n개를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한 게 주어져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경계를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양수들이랑 요 왼쪽에 있는 음수들은 절대값이 다 대칭 형태로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쵸? 따라서 얘들이 어차피 공차가 띠인 등차 수열이고 항의 개수가 2분의 n개라는 사실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고 싶어? 그냥 등차 공식 제일 기본 형태 있잖아. 2분의 n, 2a 플러스 n-1t. 첫째, 항의 개수, 공차가 뭔지를 모두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 공식을 써버리고 싶다는 거죠. 맞나? 따라서 쌤이 지금 적은 얘가 뭐냐? 이거의 총합, 양수인 놈들의 총합이 뭔지를 그냥 등차 공식으로 적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자체다.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 2a. 첫째 항을 얘라고 할 때 2a는 얘가 되겠죠? 플러스 n-1d. 이렇게. 오케이. 계산 과정 생략해도 되겠고, 요거 풀어봐. 머리 안 쓰죠? 그냥 이거 풀면은 m과 d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자, 문제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 m도 자연수, d도 자연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m의 정체가 뭐야? 짝수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m과 d가 되는 순서상 가능성은 요 세 가지밖에 없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m 플러스 d의 제소값 구하면 답이고, 쉽지는 않고. 뭔 소리인지는 알겠지? 졸라 어려워 솔직히. 근데 아카이브도 한 번 더 하겠죠? 또 똑같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해가 제대로 안 돼도 괜찮겠네요. 자, 저는 답은 쉽다. 저는 답은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세변 길이를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헤론의 공식 아니면 코사인 공식. 어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둘 중에 하나. 헤론의 공식 아니면 코사인 공식. 헤론의 공식은 지금 뭐 쓸 일이 없잖아. 넓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냥 코사인 공식 하고 싶다고. 뭐 이건 여튼 코사인 공식 쓰려면 코사인 값은 바로 나옵니다. 공식 써서 그냥 해본 거야. 그것도 문제 없죠, 그렇죠? 선 하나 꺼볼까? 우리가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하냐, 솔직히. 솔직히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한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원의 반지름이 제일 궁금하지,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 존나 궁금하잖아. 그렇죠? 궁금하면 궁금한 거랑 꺼보자. OD를 이렇게 꺼서 OAD라는 삼각형 다시 그렸다 쳐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 궁금한 게 뭐야? 원의 반지름. 그걸 R이라고 해볼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야, 아까? 얘뿐해? 얘가 뭔지 알고 있잖아. 나니? 그래서 그냥 반지름이 그냥 나왔어요. 이것도 솔직히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다시 뭐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푼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를 생각해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궁금한 이 원의 반지름이 나와버리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공식 퍼레이드로 합니다. 중학교 공식 두 가지를 퍼레이드로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준 그 공식에 다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쇄해서 줘야겠어. 뭐 뭔지 알지 모르고 막 적힌 거 있잖아. 자, 중학교 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자, 우리가 지금 원의 반지름을 알아냈다는 것은 요 길이가 뭔지. 그러면 여기 좀 아는 거는 루트 2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졸라 이걸 쓰고 싶더라는 거지. 봐봐. 알아. 얘만 몰라. 졸라 궁금해. 그러니까 쓰고 싶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뭔데? 궁금한 게 뭐더라? B가 졸라 궁금하잖아. 오케이? 따라서 그냥 그 중학교 공식 쓴 겁니다. 하니까 B는 끝났어요. 졸라 끝났다. 자, 이거 뭐 들고 있나? 자, B 끝났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궁금한 게 뭔지 생각해봐. 위에 있는 요 원래 주어진 삼각형 ABD 삼각형 봐봐. 알아. 얘만 몰라. 얘만 궁금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요거의 코사인 값 알아낸 다음에 다시 큰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써서 AB 길이 구하면 돼. 아니면 아까처럼 민주이처럼 뭐 여기 45도 알아냈으면 135도니까 또 코사인 법칙 써서 해도 돼. 아니면 그냥 쌤이 또 저번에 준 거에 있는 또 중학교 공식을 써도 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다 줄게. 스튜어트 정리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한다? 뭘 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얘만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 공식을 또 쓰고 싶더라. MB제곱 플러스 NC제곱은 AMN 플러스 D제곱. 현재 무슨 상황인지를 생각을 하라. C 빼고 모든 놈들 다 안다. 근데 C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한 번 그거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리고 도형 문제는 방법이 워낙 많아서 나처럼 안 했어도 됩니다. 마찬 쓰면 돼. 저 스튜어트 외워야 돼요. 자, 또 보자. 요거는 매우 빡셉니다. 거의 요 시험에서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풀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렇죠? 요거 풀어서 이거 만들고.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x에 대해서는 fx가 y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안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는 fx 함수값이 4가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방금 한 말 있잖아. 방금 한 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뭐냐면 목적을 봐봐. 우리가 관심 있는 실행이 이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부터 fk라는 함수의 k 자리에다가 확실한 건 자연수만 넣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f1, f2, f3, f4 그러니까 f 자연수의 함수값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 x 자리에 1 넣건, 3 넣건, 5 넣건, 7 넣건 함수값 뭔지 알지? 그렇죠?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거를 만족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 fk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아는 거죠? k가 홀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함수인 거를 알아내는 거야. 어차피 x에 자연수만 넣을 거라고 요 x 자리에 1, 4, 5, 7 어떤 홀수를 넣고 성립하잖아. 그쵸? 그러면 fk라는 함수는 k가 홀수일 땐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 그 다음 여기 x 자리에 2 넣어봐, 4 넣어봐, 6 넣어봐, 8 넣어봐. 다 망하네. 그쵸? 따라서 짝수면 망한다. 자, 우리 어차피 이 함수 fk라는 이 함수의 k 자리에 자연수만 넣을 거야. 홀수, 짝수라는 건 자연수에서만 하는 말이다. 모든 자연수는 홀수냐 짝수냐 두 가지로 분류가 돼. 따라서 fk라는 함수는 그냥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것 자체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k가 홀수건 짝수건 상관없이 이 k라는 놈은 무조건 짝수예요. 따라서 f2k라는 건 k가 뭐든 상관없이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의 우변은 뭐야? f2k를 그냥 4로 바꿔주고 이거 그냥 풀면은 값으로 그냥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변은 그냥 끝났어요. 이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좌변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우변은 뭐라고? f2k가 그냥 4라고. 무조건 k가 뭐든 상관없다고. 따라서 f2k 4로 바꾸고 이거 계산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등차 공식 써가지고 우변은 480 끝났습니다. 자, 우변 전체는 480 끝났다. 좌변 보자. 좌변은 한 방에 안 돼. 수열이건 수열의 합이건 한 방에 안 될 때 항상 하는 짓이 뭐야? 좀 노동을 해봐야 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좀 해보자고. 1 넣으면 뭔지, 2 넣으면 뭔지, 3, 4 넣어가지고 5 넣으면 6 넣으면 뭔지 줄 이렇게 적히잖아. 그쵸? 얘 뭐냐? 6. 얘 뭐냐? 10. 얘 뭐냐? 14.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쵸? 따라서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있다 그래봐. 그러면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수열이 있어. 좌변에 이런 수열의 항이 있다고. 그러면
더했다는 거는 두 개씩 2분의 n 묶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거를 이렇게 항 하나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거를 이렇게 두 번째 항 하나로 적었단 말이야. 따라서 n이 만약에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n번째 항까지, n번째 2분의 n번째 항까지. 여기서 첫째 항, 둘째 항 더한 거를 첫 번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더한 거를 두 번째 항으로 등차 수열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n번째 항까지 있다 그러고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뭐야? 항의 개수가 2분의 n개인 등차 수열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첫째 항, 항의 개수, 공차 모두 다 알고 있잖아. 따라서 그냥 등차 공식을 쓴 겁니다. 알가? 자, 우리 지금 무슨 결론이 나왔어? 좌변에 있는 이 수열의 합은 n이 짝수라고 가정할 때 n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놈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알가? 그러면 n이 가장 n이 가장 크면 우리가 m이라고 한 거고요. 그럼 m은 가장 크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야? 우변이 480보다는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장 커질 수 있는지를 구하면 지금 문제 끝나는 거예요. 알가? 그러면 이거는 적당히 이 30이라는 건 왜 나왔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적당히 뭘 넣었을 때 480에 가장 좀 가까워지는지를 그거는 그냥 약간 때려 맞춰서 적당히 넣어본 거야. 뭐 넣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당히 좀 넣어보라고. 뭘 넣어야 480에 가장 가깝게 넣는지 그거는 뭐 하려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30을 좀 넣어봤어. 30을 넣어보니까 이 값이 510이 되더란 말이지. 480 넘어버렸어. 480 넘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근데 봐봐. 지금 내가 510이라고 구한 게 뭐까지 더한 걸 구한 거야? 요까지 더한 걸 구한 게 510이더란 말이야. 480 넘으니까 망했지?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어. 너무 많이 더했구나.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덜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이 뭔지 생각해봐.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에 3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덜 더해도 되지만 더 더해버려도 될 거 아니야. 얘 다음에 나오는 놈은 말고 딱 얘까지 이제 딱 얘까지 더해버리면은 괜찮을 거 아니야. 이게 좀 그렇죠. 다시 뭐라고? 510이 뭘 구한 거라고? 얘까지 더하면 510인 걸 구했어 지금 우리가. 480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480을 안 넘으면서도 m이라는 게 n번째 항까지 지금 더한 거야. 그 m이라는 건 가장 크고 싶은 거야 지금. 어디까지 더해야 480을 안 넘으면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나? 얘를 빼고 얘까지 더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항까지 더 더해버리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항까지 더 더해야 그게 m의 최대값인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뭐야? 얘가 30번째 항이고 31번째 항까지 31번째 항까지 더해줘야 가장 많이 더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가장 많이 더하면서도 480을 안 넘을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m은 31이 된다. 지금 뭘 구한 거라고? 30번째 항까지 더하면 510이라서 480 넘으니까 망했다고. 근데 31번째 항은 어차피 마이너스 60이 음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31번째 항까지 더해버리면 안 망하고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m이라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해라. 요게 뭔데 이제 첫째 항부터 31번째 항까지. 얘가 31번째 항이라고. 그까지 구한 게 그까지 싹 다 더한 게 뭔지를 구하면 이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까지 구한 게 510이라고 이미 구해놨잖아. 그거랑 마이너스 60이랑 더한 거가 요번에 값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랑 더하면 답이 쉽진 않고 두 달 내로 이 수준을 무난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재밌죠? 자, 수지고 20번 맞췄어도 쌤은 어떻게 하나 봐. 요거는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쌤이 어떤 식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할 줄 알아야겠어요. 다섯 번째 항은 주어져 있네. 그쵸? 그 다음에 규칙, 정화식이 주어져 있고 여덟 번째 항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다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전에 항이 네 번째 항이 어떤 종류의 놈이었냐에 따라서 다음 항인 여섯 번째 항이 어떤 놈이 될지가 달라지겠구나. 왜? 연속한 세 항으로 이루어진 점화식이 있으면 중간에 놈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놈이 어떤 놈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할 때 어떻게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 문제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왔잖아. 세상의 모든 정수는 3k-1, 3k-2 아니면 그냥 3k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4라는 걸 얘일 때, 얘일 때, 3k일 때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3k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 왜? A4가 만약에 3의 배수였다면 그냥 그거를 3분의 1하고 15를 더한 게 35가 됐다는 소리 아니야. 따라서 A4가 3의 배수였다고 가정하면 그냥 뭐였는지는 바로 판단이 된다. 굳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1번 케이스에 대해서 A4가 3의 배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항들이 그냥 자동으로 줄줄줄 나옵니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둘이 더한 게 이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한 게 이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한 게 이거. 끝났으면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 거야. 첫 번째 케이스, A4가 3의 배수였던 케이스는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A4가 3k-1로 표현이 된다고 해봅시다.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이 뭔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G랑 G 앞에 놈이랑 더한 게 얘여야 되잖아. 그거를 거꾸로 추론을 했을 때 A3가 뭔지도 K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A3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얘랑 더하면 35가 되겠구나 를 생각해서 A3가 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A3를 K에 대한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A3 봐봐. 얘 3의 배수잖아. 그쵸? 얘 3의 배수니까 얘를 3분의 1을 하고 15를 더한 게 그 다음 놈 A4구나. 그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거기에서 K가 나오는 것이고 K가 나왔으면은 거기에서 A4가 뭔지가 결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이제 그냥 하는 거야. 더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얘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하고 15 더한 게 그 다음 놈 이렇게. 지금 쌤이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볼까요? A4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해보자.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G하고 G 앞에 놈하고 더한 게 얘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거를 생각했을 때 얘 빼기 얘 하면은 A3가 뭔지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얘도 3의 배수 아니잖아. 그쵸? 그럼 또 거꾸로 유출을 해보면 얘 빼기 얘를 하면은 그 전에 항이 뭐였는지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근데 얘는 3의 배수잖아. 3으로 묶이니까. 그쵸? 따라서 얘를 규칙에 따라 3분의 1하고 15를 더해준 게 얘가 되는구나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서 K가 나오게 되고 A4가 뭐였는지를 완벽히 알아낸 것이다. 그쵸? 그럼 아까 전에 규칙대로 하던 짓을 하면은 자 A8의 분모가 3개가 나왔고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답이 쉽고 자 숙제 마지막 거 이거 아무도 못했죠? 졸라 어렵죠 시험이. 시험이 졸라 어려워. 어려운 거 지금 5개 연속 퍼레이드로. 일단 보자. 쌤이 어떻게 하나 봐봐 쌤이 이것보다 간단하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봐요. 일단 이거 둘이 같다 그랬으니 뭐 둘 다 x라고 놔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졸라 애매한 값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건 일단 잠깐 놔둬봐. 어쩌라고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일단 들잖아. 일단 놔둬봐. 일단은 뭐 적당히 각 하나 여기 세타라 그러고 여기 AB라 그러고 뭐 문자를 졸라 많이 만들었죠.
문자를 졸라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쌤이 어떻게 문제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계산으로. 머리 안 쓰고. 계산으로 하자 말이야. 자, 일단은 이렇게 딱 문자를 다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 코사인 법칙밖에 없잖아. 그죠? 자, 코사인 법칙 요 삼각형. 요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볼까? 요 위에 있는 10 나오는 거 문제 없죠?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아는 게 있어. 우리가 이미 아는 게 뭐예요?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미 아는 게 뭐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깎여난 50을 써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따라서 밑에 있는 ACD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면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좀 빼고 싶지 않나. 뭔가 자 우리가 지금 코사인 법칙만 2번 써가지고 이 식이 2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솔직히 이 두 식을 뭐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빼고 싶다는 거는 그거는 뭐 다 인정하잖아. 졸라 빼고 싶잖아 여튼. 그쵸? 빼서 정리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자 지금 뭐밖에 안 했어? 한 거 뭐밖에 없어? 그냥 코사인 법칙 2번 하고 둘이 빼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더라. 코사인 세타를 식으로 표현했으면 걔를 자기 자리에 넣어봅시다. 걔를 자기 자리에 넣어서 또 정리를 하니까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 뭐 이까지 이까지 나왔다. 아직까지는 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 문자가 너무 많잖아.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A, B, X, 세타 4개라고. 그러면 그 값을 완벽히 다 구하려면 식이 4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땐 수학 문제가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문자 값을 다 못 구해도 A가 뭔지 B가 뭔지 X가 뭔지 따로따로 모르더라도 답은 나오는 상황이 항상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A랑 B랑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 여튼 할 수 있단 말이야. A, B, X가 뭔지 뭐 따로따로 몰라도.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 C, D라는 삼각형, 그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쪼갰을 때 위에 있는 삼각형,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한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더라.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 뭔지도 구하는 건 문제 없죠. 그쵸? 우리는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알아. 그러면 마주보는 요 각에 대해서도 사인 값은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쵸? 따라서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사인 요각.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요각. 해서 공통인수로 묶었다가 x랑 a랑 b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졸라 사기긴 하죠. 아무것도 몰라도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걸로 답은 나오더라. 이건 솔직히 생각 못합니다. 했으면은 뭐 개누고 자 고고 쌤네 시험 이런 거면